영국 공사관, 에도, 6월 9일. 이번 기회에 불교 사원 하나를 설명한다. 그 사원은 1년 내내 박람회와 축제가 끊이지 않고 자비의 여신 천수 관음에게 봉헌된 아사쿠사의 유명한 사원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불교 사찰들은 디자인, 지붕, 그리고 전반적인 외관 면에서 모두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성한 건축 사상은 항상 거의 동일한 형태로 표현된다. 지붕이 하나 또는 두 개인 대문이 있으며 양쪽 벽감에는 화려한 색상의 조각상들이 있다. 포장된 사찰 마당에는 다소간 돌이나 청동으로 만든 등불이 놓여 있고 돌 받침대 위에는 아마이누 조각상이 있다. 성수를 담는 돌 석과는 지붕이 있거나 없으며 계단과 사찰 전체를 둘러싼 베란다처럼 이어지는 현관이 있다. 지붕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우며 특이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홀은 난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홀 안에는 높은 제단과 낮은 제단, 그리고 부처나 사찰이 봉헌된 신을 모신 사당이 있다. 또한 향로와 몇 가지 종교 장식품도 있다. 상징물, 신상, 그리고 장식물은 사찰이 속한 종파나 신도들의 재력 또는 사제들의 기회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찰들은 신상, 제단, 깃발, 청동 제품, 황동 제품, 명패, 장식품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몬토 종파의 사찰들처럼 다른 사찰들은 너무나도 엄격하게 간소하여 거의 아무런 변경 없이도 당장 내일 기독교 예배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다. 기초는 기둥이 놓이는 사각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느릅나무로 되어 있으며 세로 부재들로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붕의 거대한 크기와 엄청난 무게는 트러스가 꼭대기에 다다를 때까지 사각형의 크기가 점차 줄어드는 형태로 무거운 틀들이 겹겹이 쌓여 구성된다는 점과 대들보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매우 큰 통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것들은 매우 두껍고 화려한 타일로 덮여 있거나 금으로 장식된 동판으로 덮여 있거나 고운 지붕널이나 나무 껍질로 한 피트에서 3피트 두께로 덮여 있다. 외부 벽의 마감은 보통 두꺼운 느릅나무 판재로 칠을 하거나 하지 않은 채로 되어 있고 내부 벽의 마감은 얇고 곱게 대패질되어 모서리가 비스듬히 깎인 아름다운 편백나무 판재로 되어 있다. 지붕의 안쪽은 평평한 판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으로 지지되는 부분은 예외 없이 원형이고 곧고 섬세한 결을 가진 레티노스포라 옵투사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처마 밑으로 돌출된 석가래의 끝부분은 정교하게 조각되거나 탁한 붉은색으로 오칠되거나 구리로 덮여 있으며 들보의 이음새도 마찬가지이다. 못은 극히 적게 사용된다. 목재는 장부이음과 주먹장으로 아주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으며 다른 접합 방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체인벌린 씨와 나는 제복을 입은 3명의 쿨리가 서둘러 모는 쿠르마를 타고 공사관과 한때는 마을이었으나 이제는 이 거대한 도시에 편입된 아사쿠사 사이에 놓인
3마일 길이의 혼혼잡한 거리를 지나 도쿄 시내로 향했다. 아사쿠사는 한때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이 거대한 도시에 편입되었다. 마침내 스미다 강을 가로지르는 아즈마 다리로 이어지는 넓은 길에 도착했는데 이 다리는 도쿄의 몇 안 되는 석조 다리 중 하나로 운하, 창고, 목재소, 허름한 야시키 등이 즐비한 재미없는 지역인 도쿄 동부를 도시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해 준다. 보행자와 쿠루마들로 놀랍도록 북적이는 이 거리는 여러 도시 역마차 노선의 종착역이며 초라해 보이는 덥게 달린 마차 20대와 더욱 초라해 보이는 조랑말들이 거리 한가운데에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도쿄의 삶을 많이 엿볼 수 있는데 인기 있는 순례지 신사 근처에는 순수하고 퇴폐적인 수많은 유흥 장소가 늘 있기 마련이며 이 사원 근처는 식당, 찻집, 소극장, 그리고 무희와 기녀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에서 보행자 전용의 넓게 포장된 대로가 짙고 차분한 붉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2층 이중 지붕의 문이자 대문인 웅장한 입구로 이어진다. 이 가로수길 양쪽에는 진열된 물품들이 눈부시게 화려하고 풍성한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중 장난감 가게, 흡연 용품점, 그리고 장식용 머리핀 판매점이 줄을 이룬다. 문 부근에는 기도를 위한 염주, 작은 신당 안에 모셔진 구리나 나무로 만든 소매용 및 품속용 불상, 부적 주머니, 일본의 가신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풍요의 신이자 즐거운 표정의 다이코쿠 상을 판매하는 가판대들이 있다. 또한 신당, 위패, 저렴한 복납판, 성종, 촛대, 향로 등 공적 혹은 사적인 불교 신앙과 관련된 끝없고 다양한 물품들이 즐비해 있다. 아사쿠사에서는 매일이 축제와 같다. 이 사찰은 위대한 신들 중 가장 인기 있는 신에게 헌정되었고 가장 대중적인 종교적 휴양지이다. 불교도, 신토, 신봉자, 기독교인 그 누구라도 수도를 방문하는 이방인이라면 누구나 북적이는 사찰 경내를 방문하거나 유혹적인 가판대에서 물건을 구매하곤 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센 또는 1페니에 50 송이짜리 꽃불 다발을 구입했다. 그것들 각각은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눈 결정체 모양의 불꽃 섬광을 뿜어냈다. 나 또한 개당 2센짜리 작은 상자에 마음이 끌렸다. 그 안에는 시든 속심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것들을 물에 넣으면 나무와 꽃으로 불어난다. 오른쪽 포장된 통로를 따라 내려가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인공 강이 흐르는데 그 위에는 굽은 돌 하나로 만들어진 다리가 놓여 있고 그 다리에서 웅장한 청동 종이 있는 작은 사원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다. 입구에서 몇몇 여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같은 방향에는 좌상에 아름다운 청동 부처 2점이 있다. 한 부처는 합장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는 연꽃을 들고 있다. 두 부처 모두 이마에
세상의 빛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실제 사찰 경내로 들어서는 웅장한 붉은 대문은 엄청난 위용을 지닌다. 또한 내가 본 최초의 거대한 이교 사원 입구이기도 하다. 그 문은 구매자와 판매자로 똑같이 북적이던 또 다른 성전과 그 뜰 모두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주장하신 분의 손에 들려있던 가는 끈으로 만든 채찍을 떠올리게 했다. 자비로운 불교의 창시자 또한 그의 못지않은 의로운 분노로 더럽혀진 아사쿠사 경내를 정화했을 것이다. 수백 명의 남녀노소가 끊임없이 문간을 오고 갔고 1년 내내 매일 낮 시간마다 그렇게 오고 간다. 특히 큰 마츠리 날에는 수천 명이 수만 명으로 불어나는데 이때 신의 상징물들을 담은 미코시가 전시되고 신성한 무언극과 춤이 공연된 후에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행렬로 해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문 양쪽 아래에는 유려한 옷을 입은 거대한 형상의 니오, 즉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붉은색으로 입을 벌려 중국 철학의 요, 즉 남성 원리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녹색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즉 여성 원리를 상징한다. 그들은 툭 튀어나온 눈과 고도로 과장되고 경련하는 듯한 모습으로 뒤틀리고 일그러진 얼굴 및 형체를 지닌 흉측한 생물들이다. 이 형상들은 대부분의 큰 사찰문을 지키고 있으며 그것들의 작은 판화들은 도둑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문에 붙여진다. 앞 창살에는 팔다리가 니오의 팔다리처럼 근육질이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집신 몇 켤레가 매달려 있었다. 이 문을 통과하자 우리는 사찰 본당의 뜰에 들어섰다. 우리 앞에는 장엄한 높이와 규모를 지닌 사찰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그 건물은 차분한 붉은색을 띠었으며 육중한 철회색 기와로 덮인 웅장한 지붕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위엄과 우아함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었다. 기둥과 버팀목은 견고하고 거대하지만 불교든 신토든 모든 일본 사찰이 그러하듯이 그 건물은 전적으로 목재로 되어 있다. 노쇠로 마감된 좁고 가파른 계단이 넓게 뻗어 현관으로 이어진다. 이 현관은 여러 개의 둥근 기둥들이 매우 높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구조이며 그 지붕에서는 길이 10피트의 종이 등불들이 매달려 있다. 여기에서부터 회랑이 절을 둥글게 두르며 처마 아래로 이어진다. 깔개가 없는 바깥 사원이 있고 그 뒤에는 격자문이 있는 안쪽 사원이 있는데 그 안으로는 비교적 조용히 기도하거나 사제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외전에는 소음과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인해 혼란스럽다. 남학신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인파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수백 마리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 비둘기들의 날갯짓 소리는 종소리, 북과 징소리, 승려들의 높은 낭독 소리, 나지막한 기도문의 읊조림, 소녀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남성들의 거친 목소리, 그리고
군중이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웅성거림과 한데 뒤섞인다. 첫눈에 보기에 아주 기괴한 것들이 매우 많다. 남자들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부적, 묵주, 인쇄된 기도문, 향, 그리고 기타 잡화를 팔고 있다. 온갖 종류의 봉헌물들이 벽과 거대한 둥근 기둥에 걸려 있다. 이 중 다수는 저속한 일본 사진이다. 그 중 하나는 스미다 강에서 증기선이 폭파되어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때 기증자가 관음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건이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기념물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 후 건강이나 불을 되찾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고물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수많은 남자들의 따은 머리 타래들과 대개는 아픈 친척들을 위해 서원이나 기도의 뜻으로 바쳐진 몇 가닥의 먼지 쌓인 여자들의 따은 머리가 있으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왼편에는 요란하게 금도금된 액자에 담긴 커다란 거울과 증기선 차이나호의 액자 사진이 있다. 이 부조화스러운 수집품 위로는 훌륭한 목각과 천사 프레스코화가 자리한다. 그 사이에서 비둘기들이 방해받지 않고 둥지를 튼다. 입구 근처에는 옛 청동기 중 가장 육중한 양식의 멋진 향로가 있는데 그 위에는 뒷발로 일어선 전설 속 동물이 조각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높은 부조로 일본의 시비지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새겨져 있다. 가장자리 주변 구멍들에서 향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향불을 지키는 검은 이빨의 여인은 참배객들에게서 끊임없이 잔돈을 받는다. 이 참배객들은 이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한다. 대제단, 그리고 사실상 내가 진정으로 성전이라고 간주해야 할 모든 것이 성긴 철사 그물망으로 된 가림막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지성소는 신당과 신상들, 거대한 촛대, 금도금된 은으로 만든 거대한 연꽃, 곡물, 등잔, 칠기, 기도서, 징, 북, 종들, 그리고 지식이 있고 인문한 이들에게는 도덕과 형이상학의 체계이며 일반 대중에게는 우상 숭배적인 미신인 그 신앙의 온갖 신비로운 상징들로 가득하다. 이 실내에서는 빛이 희미했고 램프는 낮게 타올랐으며 분위기는 향으로 자욱했다. 그리고 그 향 연기 속에서 장배기와 스토를 입은 삭발한 승려들이 관음이 모셔진 높은 제단 주위의 부드러운 깔개를 소소리 없이 밟고 움직이며 촛불을 밝히고 종을 울리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가림막 앞에는 가로 14피트, 세로 10피트, 크기의 나무 궤로 된 시주함이 놓여 있다. 이 시주함의 깊게 파인 틈새 안으로 참배객들이 구리 동전들을 던져 넣는 구리 동전들이 끊임없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곳에서도 기도를 한다. 비록 그 기도가 자주 뜻도 모르는 외국어 구절을 반복하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들어 비비고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고 염주알을 세고 손뼉을 치고
다시 고개를 숙인 뒤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신당으로 옮겨가 똑같은 형식을 되풀이하는데 이것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비단 옷을 입은 상인들, 낡은 프랑스 군복을 입은 병사들, 농부들, 누더기 옷을 입은 쿨리들, 어머니들, 처녀들, 서양 옷을 차려입은 멋쟁이들, 심지어 사무라이 경찰들까지도 자비의 여신 앞에 고개를 숙인다. 대부분의 기도들은 무심한 잡담의 운걸거림 속에서 찰나의 막간에 불과했으며 경건한 척도 없이 급히 드려졌다. 하지만 일부 탄원자들은 순진한 믿음으로 분명히 실제 고통을 안고 왔다. 한 신사에는 종이 알갱이들이 온통 덕지덕지 붙어 있는 커다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보호하는 철망에도 수백 개의 알갱이들이 달라붙어 있다. 숭배자는 자신의 탄원서를 종이에 직접 쓰거나 아니면 더 좋게는 사제에게 써달라고 한 후 그것을 곤죽이 되도록 씹어 신에게 뱉는다. 정확히 조준되어 철사를 관통하여 박히면 길조이다. 그러나 그물에 걸리면 기도는 아마도 들어지지 않은 것일 테다. 니오와 사찰 밖에 있는 일부 신들도 마찬가지로 훼손되어 있다. 왼쪽에는 격자 가림막이 있는 사당이 있다. 그 가림막의 창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기도문들이 묶여 있다. 오른쪽에는 누구나 만질 수 있는 부처의 16 나한 중 한 명인 빈주루가 앉아 있다. 그의 얼굴과 모습은 조지 3세 통치 시대의 나이, 지긋한 시골 신사에게서 느껴지는 고요한 위엄을 띠며 온화하고 상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닳고 훼손되어 눈, 코, 입의 형태가 스핑크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서는 매끄러운 붉은 오칠이 사라졌는데 이는 빈주루가 위대한 약의 신이어서 수세기 동안 병자들이 그의 얼굴과 사지를 문지르고는 자신들의 몸을 문질렀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목덜미를 문질렀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목덜미도 문질렀다. 그리고 수수한 소녀가 눈꺼풀에 심한 염증이 있고 팔이 마비된 한 노파를 이끌고 와서는 그의 눈꺼풀을 비벼 주었고 그러고 나서 그 노파에 감긴 눈꺼풀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무릎이 부어있는 쿨리가 빈주루의 무릎을 힘껏 문지르고 자기 무릎은 더 부드럽게 문질렀다. 명심해야 한다. 이곳은 서민들의 거대한 사원이며 많은 부자도 많은 귀족도 많은 권력자도 그곳에 어둡고 더럽고 분비는 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관음을 모신 그 큰 절이 아사쿠사의 유일한 볼거리는 아니다. 그 밖에는 수많은 신사와 사찰이 있다. 거친 돌덩이 위에 놓인 거대한 돌 아마이누가 있고 숭배자들이 몸을 씻는데 쓰이는 물을 담고 있는 덮개가 있거나 없는 크고 돌과 청동으로 된 물통이 있다. 그것 가까이에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명패들이 달린 소박한 나무로 된 수직틀이 서 있고 그 명패들에는 사찰에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시주액이 새겨져 있다. 본관 남동쪽에는 멋진 돌바닥 사원이 있었는데
우리만이 그곳의 유일한 방문객이었다. 웅장하고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중앙에는 진한 붉은 오칠로 마감되어 가장 호화롭게 장식된 팔각형 회전방, 아니면 오히려 신전이 있다. 그것은 조각된 흑칠 틀 위에 놓여 있으며 주위를 오칠 회랑이 두르고 있고, 그 회랑에는 여러 개의 화려하게 장식된 문들이 나 있다. 이 회랑에 여러 사람이 어깨를 대고 밀면 신전이 회전한다. 사실 그것은 불경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이며, 한 번 돌리는 것으로 불경 전체를 한 번 경건하게 독경한 것과 같은 효력을 얻는다. 이것은 고대 장식 칠기 공예의 대단히 아름다운 표본이다. 사찰 뒤편에는 한 손을 들어 올린 채 가사를 입은 노소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는 품격 높은 주조 작품이다. 모든 불상은 힌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인도에서 전해진 우아한 옷주름과 동양적인 고요함은 일본 토착 사상의 기괴한 과장과는 현저히 대조를 이룬다. 같은 사원에는 발가락에 발톱이 달려 있고, 각 입에는 이빨 외에 거대한 송곳니 2개가 나 있는 실물 크기이며 괴이할 정도로 호화로운 목조 조각상 4개가 있다. 모든 이들의 머리는 불꽃에 둘러싸여 있으며 금빛 원광을 등지고 있다. 그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투구와 부분적인 갑옷을 착용하며, 오른손에는 왕의 홀과 사제의 지팡이, 그 중간쯤 되는 무언가를 쥐고 있다. 그들은 왕방울 눈을 하고 입을 벌리고 있으며 얼굴은 일그러지고 과장된 표정을 하고 있다. 하나는 선홍색으로 칠해져 선명한 분홍색으로 칠해진 몸부림치는 악마를 짓밟는다. 다른 하나는 에메랄드 녹색으로 칠해져 해록색 악마를 짓밟고, 남색 괴물은 하늘색 악귀를 짓밟으며, 선명한 분홍색 괴물은 자신의 갈고리 발톱 아래에 살색 악마를 짓밟는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당신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학대하고 있던 더 순진해 보이는 마물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는 쪽으로 마음이 강하게 기울었다. 이들은 불교 사찰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일부에서는 이들을 지옥의 왕인 염라대왕의 고문 보조관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들을 사방신이라고 부른다. 절 경내는 정말 경이로운 광경이다. 박람회의 전성기 시절에도, 그 어떤 영국의 박람회도 이토록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 적이 없었다. 사찰 뒤편에는 수많은 국궁장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평소보다 덜 조신해 보이는 소녀들이 생글거리며 웃거나 아양을 떤다. 그녀들은 우아 한 잔에 담긴 연한 차와 칠기 쟁반에 담긴 밋밋한 맛의 과자를 내오고 작은 곰방대를 피우기도 한다. 또한 이 비트 길이의 가느다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활과 화살 거치대, 뼈로 촉을 만들고 빨강, 파랑, 하양 깃털을 단 작은 벚나무 화살을 건네준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아주 조심스럽게 붉은 쿠션들이 양옆에 놓인 사각 북 앞에 걸린 관역을 향해 당신의 실력이나 운을 시험해 보라고
권한다. 클릭 소리, 쾅 소리 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쿵 소리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거의 모든 궁수들은 성인 남자들이었고 그들 중 다수는 이 유치한 놀이에 한 번에 몇 시간씩을 보냈다. 경내 곳곳에는 평범한 숯불, 구리 솥, 기묘한 세공이 돋보이는 무소의 주전자, 작은 찻잔, 향긋한 차 향기, 그리고 매력적이고 우아한 소녀들을 갖춘 가판대들이 당신에게 차를 마시고 쉬어가라고 권한다. 또한 그보다 요기가 될 만하지만 덜 매력적인 음식들도 마련되어 있다. 예쁜 종이 등불들이 줄지어 모든 가판대를 장식한다. 또한 그곳에는 사진관, 모의, 다도 정원, 커다란 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며 적절한 배경 속에 배치된 많은 실물 크기의 인물 군상들을 움직이게 하는 활인화 전시장들이 있다. 멍석이 깔린 휴식용 라운지와 더불어 신이나 비둘기, 그리고 두 마리의 성스러운 말에게 바칠 곡물인 쌀, 콩, 완두콩이 담긴 접시가 놓인 가판대도 있다. 성스러운 말들은 분홍색 눈과 코를 가진 알비노 조랑말들로 하루 종일 먹고도 더 달라고 갈구하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탐욕스러운 짐승들이다. 노래와 춤 부스들이 있었고 그중 한 곳 아래에서는 전문 이야기꾼이 빽빽이 들어찬 관중에게 오래되고 인기 있는 범죄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주고 있었다. 면린을 내면 아주 못생기고 탐욕스러운 유인원들에게 먹이를 주는 즐거움을 누리거나 일본식으로 엎드려 절하도록 훈련받은 옴 걸린 원숭이들을 구경할 수 있는 가판대들이 있다. 이 편지는 너무 길지만 아사쿠사와 그 진기한 것들에 대한 인상이 생생할 때 그것들을 간과하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를 빼놓는 것이 된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런던의 것과 흡사한 붉은색 우편 마차들과 유럽식 제복을 입고 유럽식 안장을 얹은 기병대 한 부대를 지나쳤다. 또한 해군 대신에 마차도 보았다. 이 마차는 영국식 하네스를 채운 한 쌍의 말이 끄는 영국식 부름 마차였으며 기병 6명이 호위하고 있었다. 이는 3주 전 내무경 오쿠보가 정치적 암살을 당한 이후 도입된 고통스러운 예방 조치였다. 그래서 이 위대한 도시에서는 옛것과 새것이 서로 대비되며 부대낀다. 미카도와 그의 강요들, 해군 및 육군 장교와 사병들, 모든 민간 관료와 경찰들은 유럽 복장을 하며 젊은 일본을 표방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탕해 보이는 젊은이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카펫, 의자, 탁자 등을 갖춘 영국식 마차와 주택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외국 가구 구매를 좌우하는 저속한 취향은 순전히 일본식 주택을 장식하는데 널리 발휘되는 훌륭한 안목만큼이나 확연히 드러난다. 다행히도 이 비싸고 어울리지 않는 혁신들은 여성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우리의 유행을 따랐던 일부 숙녀들은 그것들의 불편함과 수많은 어려움 및 복잡성 때문에 그것들을 그만두었다. 황후는 공식 행사 시 진홍색 공단 하카마와
흐르는 예복을 입고 나타나며 황후와 궁중 여인들은 늘 국민 의상을 착용한다. 나는 유럽식 복장을 한 여성 2명을 보았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열린 만찬회에 참석한 진취적인 외무차관 모리 씨와 홍콩 주재 일본 영사의 부인이었다. 2분 모두 오랜 해외 거주 경험 덕분에 그 옷을 편안하게 입게 되었다. 어느 날 사이고 문부대신 부인이 비둘기색 실크 크레이프 소재의 정교한 일본식 드레스를 입고 찾아왔는데 같은 소재의 연분홍색 속옷이 목과 소매 부분에서 살짝 드러났다. 그녀의 허리띠는 고급스러운 비둘기색 실크였고 그 위에는 연분홍색 꽃의 희미한 자취가 여기저기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장식이나 치장도 장신구도 전혀 없었으며 쪽진 머리에 꽂은 핀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상냥하고 매력적인 얼굴로 일본 의상을 입은 그녀는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는데 우리 의상을 입었다면 정반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의상은 우리의 것보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장점이 있다. 여성은 옷 한 벌과 거들을 걸치면 완벽하게 옷을 갖추고 2벌을 걸치면 완벽하게 차려입는다. 일본 화가들에 의해 많이 과장되기는 하지만 귀족 여성들과 중하류층 여성들의 얼굴에는 용모와 표정의 차이가 있다. 나는 두툼한 얼굴, 들창 코, 두꺼운 입술, 눈꼬리가 올라간 긴 눈, 그리고 분과 화장의 덕을 많이 본 안색을 감탄하기를 사양한다. 붉은 빛이 도는 노란 안료로 입술을 칠하고 진주 가루로 얼굴과 목을 두텁게 바르는 습관은 혐오스럽다. 하지만 그렇게 다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닌 여성들에게는 어떤 혹평도 하기가 어렵다. 이사벨라 루시 버드